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현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민의 비율이 대전의 경우 70%를 넘어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개인에게는 편의성과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아파트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시민들과 함께 갖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2회 혹은 3회로 연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대전광역시 아파트 입주자회의 연합회 김복수 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사회복지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 장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겠지만 특히 주무과장으로서 이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시죠?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대전시의 아파트 현황이라고 할까? 거주 인구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네, 대전시가 그 주택 보급률이 101.2%로 좀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공동주택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2%를 차지해서 대전시의 보편적인 어떤 주거지로서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아파트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 중심에서 아파트로 바뀐 지가 불과 한 30년 안팎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서울의 마포 아파트가 최초로 지어졌거든요. 그것이 196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한 57, 8년이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이제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 또는 삶의 편리성,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그 불편한 것보다 장점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초의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연상할 수 있는 고층 고밀 아파트는 아니고 네. 그 최초 아파트는 아마 엘리베이터도 없고 연탄을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저층인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보통 4층, 10층인가 5층. 예, 4층, 처음에는 5층. 5층 미만으로 네. 건축이 이루어졌고 하여튼 지금 우리 그 아파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길 틈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자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파트 주거 문화의 특성을 든다고 하면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장 박사님? 예. 아무래도 그 예전에 이제 단독주택 이주에서는 그 이웃과 어려움이라든지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그 마을 속에서 상부상조하고 그 속에서 같이 일자리도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식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이제 이웃과 단절되면서 이제 공동체 의식이 좀 저하되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이런 것도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있을 때는 뭐 쉽게 확인이 되지만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고독사가 발생할 때는 뭐 한 달 이상 있다가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1993년도부터 96년까지 대전을 포함해서 전국 대도시에 서민들의 그 공급 주거 공급을 위해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서민층들이 그쪽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주민들과 그 잘 사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관심도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로 몰리면서 이분들이 한 군데 모아 있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잘 사는 쪽하고 이쪽 못 사는 쪽하고 이제 갈등도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군 배정 문제에서 주민들 갈등이 심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우리 그 아프리카의 속담에 보면 그 아이들을 그 지역사회에 함께 키운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이 지역사회 단독주택 단지에 살 때는 서로 같이 마주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지만 이제 아파트로 가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살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 문제가 아이들 또래들이 모이면서 영구임대 아파트 안에서 뭐 본드를 흡입한다든지 알코올을 마신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 그 단독주택 그런 지역사회에 비해서 현대 공동주택에 나타나는 이런 서민들 특히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모습 자체가 급성장 사회의 전형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그 생산하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와 갈등 그리고 분열의 원상이 아파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자기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인간은 그 본능적인 애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장소애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장소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게 한 그런 직접적인 원인이 아파트 주거 형태의 급격한 확산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하시니까 대전 시내에 있는 몇 개 아파트 단지가 그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까? 거기는? 일단 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그 아파트가 한 90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파트 연합회 활동하시는 이제 단지들이 지금 한 300여의 단지 정도.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보완을 좀 하자면 이게 지금 아파트 세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연적인 이제 공동체가 아니라 이게 좀 인위적인 공동체 형태로 많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40대 그 이하의 어떤 입주민들은 이게 우리나라 각지에서 이렇게 신도시로 이렇게 이주한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농촌이라든가 도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밀착도가 약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이제 아파트 이제 현재 아파트의 어떤 문화들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인식도 낮고 그 생활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아파트를 투자한다는 어떤 개념으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제 아파트가 대한민국에서는 주거 목적이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식시키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하게 물론 아까 한 60년대가 그 시초라고 말씀하시면 50년 반세기가 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급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그 저희의 개발 성장 시대하고 그 축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급격하게 아파트가 확산된 배경을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장 박사님? 예, 아무래도 그 어떤 주택의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독주택에 살면서는 집 관리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면 아무래도 편해야겠죠. 물론 이웃과 단절되고 그렇지만 어떤 편의성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인식 전환이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어떤 재산 증식 수단으로 투기 수단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기도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대가족 형태지만 가면서 이제 현대사에 넘어오면서 이제 도시화 또 산업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추세였고요. 아파트도 과거에는 처음에는 그 대형 평수 위주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중소형으로 변화되는 그런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도 증가하는.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는 아마 중대형 아파트보다는 지금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변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가족 시스템이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이제 지금은 1인 가족 시대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개인들만 존재하는 이런 사회가 어떻게 보면 또 아파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그런 것이 그런 사회적 변화가 아파트 주거를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파트의 그 최근 그 변화 추세를 보면 이제 뭐 한 10년 통계 뭐 이런 건 갖고 계시죠? 대전시에서도 20년 통계나. 예, 20년 전에는 아파트 주거비율이 몇 프로였다가 지금은 몇 프로다. 네.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런 추계가 좀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매년 통계는 있습니다. 매년 통계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현재 한 80%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약 40%대가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영국 같은 데는 한 20%대가 차지하고 있고 그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한 80%대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다시 그 단독 주택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다시 수요하는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그때서부터는 다시 다양한 단독 주택을 보급하는 추세로 이제 저희가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아마 비율은 80%대에서 다시 또 하향하거나 그 정도로 차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이 거의 이제 정점을 네. 향하고 있는 네. 그런 단계네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정책을 주관하시는 분하고 또 연구하시는 분, 아파트 문화를 또 실제 아파트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이제 아파트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여기 또 와 계세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모든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보호받으면서 이제 뭐 개인의 익명성이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사실 저도 좀 반성할 부분이긴 한데 저 앞집에 누가 사는지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연합회 활동은 어떻게 잘 꾸려지고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파트 저는 이제 어차피 입주자 대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일반 그 입주민보다는 이제 폭넓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주택에서는 뭐 그래 단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인사하고 이런 우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의 문화가 있어 왔는데 이제 아파트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이제 그런 형태는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아파트 생활하면서 가장 문제점들이 이게 입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으면 굉장히 광범위한 그 인구 밀집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집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동대표 선거를 한다든가 아파트 활동을 한다 그러면 한 10%에서 20% 정도 요 미만의 입주민들만 거의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관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태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갖고 있는 고질적인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입주자대표 회의와 이제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 고민들을 모여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은 입주민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시라든가 이제 아파트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연계성들을 갖고 이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로 접하게 되는 사례인데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뭐 끔찍하게 무슨 살인이 있었다. 뭐 애완견 키우는 문제로 뭐 어쩌어째서 그 뭐 문제 발생이 되고 있다. 또 고지서가 한 1년 이상 쌓였는데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주자가 사망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정한 속성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도 그 아파트의 그런 갈등 사례는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뭐 작년에도 이제 그 끔찍한 이제 그런 사건도 난 이유가 층간 소음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완견들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굉장히 앞으로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흡연 문제도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의 이게 아파트 내에서 우리 세대 내에서 이렇게 흡연을 하게 되면 이게 통로를 타고 환풍구라든지 통로를 타고 이웃 세대 위층과 아래층에 이게 그 흡연이 이렇게 영향이 미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이제 보이지 않게 또 많고. 베란다에서 피우는 예, 맞습니다. 예, 그 경우도 문제도 있더라고요. 많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 굉장히 크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주차 문제도 사실은 큽니다. 주차가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 주택 안에서 이렇게 한 세대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서로 이게 한 세대에 두 대씩 세 대씩 차량 소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차 문제도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저희 이제 대표회의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 중재위원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있거든요. 아파트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재위원회도 이제 줄 수는 있으나 이게 이제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어떤 계층의 이제 이런 이해 요구들을 담아낼 수 없는 부분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면서 이제 해결을 이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서로 어떤 개인들의 어떤 이익이기 때문에 욕구이기 때문에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적인 구성원 간 갈등도 존재합니다만 또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은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비대위라고 할까? 이런 그 갈등이 있더라고요. 서로 그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아니면 그 업체 선정에 뭔가 부정 의혹이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까지 가고 이러는 게 아주 흔한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도 그 대전시에 네. 그 제보된 경우도 많죠. 파악한 것도 있고. 예, 저희 이제 그 시에 이제 그 아파트 관리비 장기 수선 특별 충당금을 이제 아파트가 노후가 되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설계를 해서 그 적정하게 공사비 책정이 돼야 되는데 공사를 다 하고 나면은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실 시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입주민 간에 그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이 분쟁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으로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공사비라든지 그 시공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해서 그 저희가 그 감사를 신청을 하면은 전문가를 구성해서 나가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시책도 지금 전개해서 그런 것을 이제 갈등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고 있어서 그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그 평도 듣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있으면은 민원 제기되면 즉시 현장도 나가고 또 찾아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도라든지 설명도 해주고 해서 그런 갈등 해소하는데 많은 그 저희가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파트 분쟁의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웃 간에 서로 참고 인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용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감정 싸움으로 치달아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위 아니면 법적 분쟁 또 법적 분쟁이 있게 되면 또 감정도 악화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지난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주차 문제 같은 경우 주차 시비가 있으니까 자기 차를 그 출입구에 막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 늦게 오셨는데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와서 이제 논의 얘기를 보니까 이제 갈등 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갈등이 지금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어떤 그런 문제로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 사실 최소한의 어떤 생활하는 그런 그 활동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음도 막아주지 못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의 어떤 공사를 한 그 시설. 그러니까 그럼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그런 시설 기준이 맞는지 이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차 공간도 그래요. 주차 공간이 정말 어떤 경우는 한 가구에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사회적 참여가 증가되면서 이 차량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반밖에 안 되게 해놓고 나머지 반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접어서 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시나 완전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공의 어떤 주차 공간도 해주지 않고 도로에서 내놓으면 주차 단속을 하는데 그럼 어디다 세우라는 거야? 그럼 차량을 팔지 말아야지? 뭐 이런 문제. 그러면 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예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공간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걸 해결해? 그럼 그게 무슨 어디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를 세울 때의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어떤 그 생활적으로 넉넉해지는 그런 상황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가 쫓아가고 있는 정도의 그런 문제라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까 이제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짬짬이 하는데 니네는 정직해야만 돼. 이 얘기는 차도 알아서 차를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요라고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엉뚱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고 투명하게 하도록 감시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어느 일반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하나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 하나하나 짚어가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나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제도를 운영하는 그 아파트 단지 하나하나의 어떤 주민과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지는 주민 입주자 회의 그런 자치회의 그런 기구가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파트 문화의 태동이 출발 배경부터 좀 틀립니다. 저희는 서구 사회하고 이제 한국 사회는 틀린데 특히 한국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나 산업화로 도시로 밀려드는 유입 인구에 대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이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지 못해서 주거 환경을 민간이 부담해서 만드는 겁니다. 도로 일부는 물론 이제 기부 체납해서 그것도 공공이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그 안에 녹지 공간이라든지 또 여유 공간이라든지 또 복지 주민 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민간이 부담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 공공이 관여를 일정 부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는 게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나요? 그 서로 문으로 단절된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들만의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사실은 그 공동 주거 단지를 만들면서 그 순간 공공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전환시킬 때가 됐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신현식 기술에 하려고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 그걸 그 시스템이나 제도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주체라든지 이런 것부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다 입주자들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이들이 그 나이 또래는 마음껏 뛰어놀아야죠. 그리고 집이 얼마나 그 안정을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심조심해야 되고 좀 놀려고 하면 뛰지 마, 안 돼. 그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사고나 그 창의력까지 뭐 미래사회 이렇게 존중된다는데 그런 기틀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아니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예, 지금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파트가 아니어야 된다면 이제 그 이제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놀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면 사실은 어른 입장에서는 대안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 대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아파트라고 하면 사실은 가구에서는 대안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파트라는 그 주거 공간 내에서 그 주거 공간 자체 굉장히 사적인 공간 자체도 공적인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공간처럼 사용해야만 되는 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그럼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면 그 대안적 공간이 놀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놀이터라는 부분도 보면 이제 굉장히 지금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과연 요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공간인가라는 문제부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적인 사고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고는 여기서 좀 논의 주제로 아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대안적인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사실 지자체나 입주자 협의회에서조차도 이게 너도 필요하니 나도 필요하면 공동의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공동의 수요는 공공의 재화로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어딘가에 마련하면 과연 그렇게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공간이거든요. 이제 사회와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제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보면 외부 세계와는 지금 단절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부터 거기 그 들어갈 때는 지금도 관리인이 있든 없든 뭐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는 외부에서 짜장면 배달을 시켜도 등록된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뭐 외부 인사가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스스로 현대인들이 고립되고 단절돼 있다고 하는데, 관계가 그걸 스스로 자초하는 공간이 아파트 단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분들이 많으신데, 또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 세대 간 그 분리라고 할까, 세대 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 박사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아까 그 말씀 전에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공급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건물이 낙후되고, 과거에는 층간 소음이나 이런 거 좀 고려를 못해서 방음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심지어 밤에 그 한 10시 넘어가면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이제 금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어떤 단속은 안 하지만 밤에 10시 넘으면 화장실 뭐 소변 봤을 경우에는 화장실에 그 물을 내리지 않는 것이 매너로 정착돼 있고, 또 뭐 아파트 새로 지면 좋은데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방음 이런 게 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당히 먼저 배려하는 이런 문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걸 배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세대 간의 이런 것도 접촉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까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 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보면 그 정치를 보면 뭐 경상도나 이 전라도나 이렇게 지역색에 의해서 막 그 여야가 갈리는 그런 추세였는데, 지금은 어떤 지역적인 것보다는 세대 간의 갈등, 젊은 세대는 뭐 진보 성향이고, 뭐 나이 드신 분들 보수 성향,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니까 이걸 최근에는 이제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데, 그 세대 갈등의 근본 원인을 보면 서로 이해 부족이라는 거죠. 이해 부족은 상호 간의 접촉이 없었다는 것.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층이 만나지 못하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접촉을 안 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와 불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 그 공유주택이라는 게 좀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고령화되다 보니까 큰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 혼자 살다 보니까, 혼자나 단둘이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나가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젊은 대학생이랑 같이 공유하는, 한 집에 공유하면서 젊은 사람은 비싼 방을 얻기 어려우니까 노인들 방에 저렴하게 이용하고, 또 노인들은 젊은 층과 함께 또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이런 공유주택이 있는데, 이런 공유주택을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아파트에 이제 경로당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 따로 있는데 한 건물 안에 그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서로 세대 접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또 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어떤 변화되는 의식을 함께 공유하는,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갈등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되는, 이거 아마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세대 간의, 가구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경합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공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녹여내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뭐 다들 동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파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가치가 어떻게 실현될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층간 소음 문제 또는 흡연 문제,
또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상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대량 80년대 들어서 주택 200만 호 건설하면서 질보다는 양을 추구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양산됐을 때는 층간 소음이 슬라브 두께가 12cm고 아무런 흡음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둔산동이든 지금 대다수의 대전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층간 소음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새롭게 짓는 아파트는 그런 지진 문제라든지 또는 층간 소음 문제라든지 화장실 사용하면서 소음 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걱정을 지금은 옛날보다도 훨씬 그 문제가 없도록 지금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이제 지금 짓는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이제 없다. 저도 역시 아까도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집에서 자기 애들이 노는데도 그것을 아랫집 위축 눈치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런 주거 유형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저희는 아파트 질 때도 타시도 제도적인 기준보다도 법적 기준보다도 훨씬 강하게끔 아파트를 사업 승인을 내준다든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강화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 문제 이 주차도 뭐 보통 가구당 한 집에 한 대 꼴인데 보통 2대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2대 있는 사람들은 또 주차 요금을 더 징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주차도 이제 충분하게 저희가 좀 더 공간을 여유 있게 좀 확보하는 제도를 좀 저희도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과연 아파트에 사는 게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토론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거는 앞으로 얼마든지 이제 이게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저기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것은 계속 아파트는 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가 세계적인 어떤 그 대표적인 주거 유형으로도 수출도 될 수 있고 확산도 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그 건축이라든지 도시 문제에서도 진출해야 되는 동남아로도 지금 많이 지금 가서 아파트 문화가 보급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러한 공동체 문화를 조금 개선 보완만 발전된다면 앞으로 충분히 이 단점만 보완된다라면은 대표적인 세계적인 주거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제 시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좀 이제 그 장점적인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10년 전에 이제 아파트 주거만의 어떤 목적으로 이제 들어온 입주민들과 10년 이후서부터 이게 아파트 공간에도 이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기했듯이 앞서 사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그 공동 이제 면적이죠. 공유 면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입주민들이 참여를 시켜서 활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숙제거든요. 1000세대 넘는 2000세대 넘는 그 입주민들이 이런 공유 공간에 와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저희 이제 아파트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어떤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단적으로 도안 신도시 쪽만 하더라도 신도시 이제 계획되어진 지 한 8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들 제가 이제 시찰을 합니다. 이제 아파트별로 이런 장점들 공동체로 활성화시키는 장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공유 경제 그러니까 이웃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성처럼 느껴지는 어떤 아파트 이런 단지가 외부하고 어떤 공유 경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뭐 여가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생활들이 그 각자의 어떤 욕구들이 많아서 어떤 공동주택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커뮤니티라는 어떤 시설이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이제 복합적인 어떤 주거 환경 시스템들이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헬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골프를 한다든가 뭐 아까 얘기했던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탁구를 한다든가 이런 공유 공간은 사실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서부터 청년들까지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있고 이제 열람실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한 10%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입주자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 내지 20%빼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좀 활성화될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파트가 주차 공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뭐 저희 단지야 뭐 한 가구당 2대씩 이제 주차 공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뭐 1.2대 1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좀 있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의 현황, 그 중에서 이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질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폐쇄된 자기들만의 공간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같은 인접 지역의 아이들하고 학군을 제외시켜라 라고 하는 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사회 현상이죠. 환경과 인간은 상호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이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70% 이제 8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이 판국에 아파트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물리적인 설계부터 물리적인 배치가 바뀌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상호 연관돼서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저것도 바뀌는 거라 전 그 안에 공공하고 접할 수 있는 그 단지의 그 게이트 일단 이걸 좀 어떻게 폐쇄하고 아니면 뭐 그 안전 방범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게 그 제대로 된 사회 안전 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상호 관심을 갖고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계 장치는 완벽하게 해도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호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안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이 아파트 단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좀 짧게지만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시면 우리 김 박사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이제 논의하면서 굉장히 우려했었던 쪽으로 이제 논의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어떤 그런 것은 아주 미시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굉장히 미시적인 문제고 그것이 표상하는 바가 뭔지를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아파트 공간, 주거공간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주된 주거공간이 되면서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공동체가 붕괴됐다는 것이고 공감대가 연대감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파편화되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거 나오는데 이게 계속 더 부추겨질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의 그 아파트 유래하고는 기본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고집적화, 고밀도화 돼 있잖아요. 60층, 70층 되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예를 들면 한 2, 3층에서 한 5층 정도의 아파트가 소규모로 해서 굉장히 열린 공간으로 어우러서 살던 그런 아파트라면 대한민국에서 보급되는 이 아파트는 굉장히 경제적 부가가치를 갖는 그 재산의 증식 수단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엄밀하게 사적 공간을 유지되는 그런 공간이면서 굉장히 그 대한민국 사회의 압축적 성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경쟁 주도적인 그런 사회가 나타나는 그 아주 그 표상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놓고서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한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통 공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 공통 공간을 설계를 해서 만드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앞으로 이 어떤 지은 아파트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상호 연대적인 그런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그것을 설계해서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짓는 아파트 뭐 층간 그걸 두껍게 하고 이런 것은 그건 굉장히 그건 설계하고 법률로 하면 간단한 문제지만 기존에 그 편민화되어 있고 쪼개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엮는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500세대 되면 그 500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행사든 아니면 어떤 그런 공간이든 그런 것들부터 해서 그 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그걸 문이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면 단지와 단지의 연대 그게 이제 대전시 연대가 되고 그렇게 될 건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아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 박사님도. 예. 저는 그 아파트 소통하려면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또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소통하려면 좀 과감하게 담장 없애기 같은 거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 대전시청 처음에 건립할 때 담장 없앴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요한 그 공공시설인데 이 보안에 문제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시청의 그 앞에 그 잔디밭 이런 것도 시민들이 막 이용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시청에 대한 좋은 마음 공감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담장을 좀 없애는 그런 노력을 하면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 입주자로서 말씀을 또 해주신다면. 예,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저희 공동 입주민의 가장 큰 이제 소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단적인 사례로 제가 대구의 이제 사례를 보니까 팥죽 그 분야에서 팥죽 행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어떤 행사일 수도 있고 고유에 가졌던 어떤 행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이런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작업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필요하거든요. 아파트 입주민 공동체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입주민들 노력을 하고 내 것도 찾고 아까 얘기한 뭐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 서로 배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외부에 있는 사람이든 가장 필요한 부분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서 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대표자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가장 바라는 그 열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네. 지방정부에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물리적인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그 공동체에 녹여서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은 문화 강좌라든가 주민과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주민 스스로가 노력하고 단절된 이웃과 소통하고 정의 이웃 간의 정의 쌓이는 이런 공간으로 두 가지 축을 같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대전시에서도 나름대로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선진화된 그러한 그 물적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범관리단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는 매년 심사를 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한 3군데 정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한 우수 공동체 활성화한 것을 각 자치단체에 또 전파하고 저희가 또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시의 예산과 정책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돼서 정말 그 아파트에 사는 자체가 행복하고 또는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돼 나갈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왜 정신적으로는 일이 허전할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 인구가 많아지고 앞으로 한 80%까지 육박한다고 하면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시대가 이제 지금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훨씬 더 최소화시키거나 제거하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주거 공간으로서 우리의 기억과 추억을 풍요롭게 축적하는 그런 장소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